역사상 가장 멍청하면서도 천재적인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스파이 훈련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영국 땅도 밟아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히틀러를 완벽하게 속여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가 쓴 거짓말 하나하나가 나치 독일의 전략을 뒤흔들었고 결국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단 한 명의 평범한 양계 농부가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바꿨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36년) 스페인은 내전으로 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닭을 키우며 살던 후안 푸홀 가르시아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쟁이 정말 싫었거든요. 정부는 그의 농장을 빼앗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납치당했으며 본인은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공화파도 싫고 민족주의자들도 싫었던 그는 양쪽 모두의 극단주의가 혐오스러웠죠.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푸홀은 결심했습니다. 나치를 막는 데 일조하겠다고요. 그는 마드리드에 있는 영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독일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그를 믿지 않았어요. 경력도 없고 의심스러운 이 남자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거절당한 푸홀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독일 대사관으로 향했고 자신이 스페인 정부에서 일하는 열렬한 나치 지지자인 척했거든요. 당시 독일은 영국 내에 제대로 된 스파이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푸홀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독일은 그를 즉시 고용했고 암호책과 투명 잉크 한 병 그리고 3,000파운드의 현금을 주면서 런던으로 가서 영국을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푸홀은 런던이 아니라 포르투갈로 갔어요. 그리고는 런던에 있는 척하면서 독일에 정보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건 영국 지도 한 장과 도서관에서 빌린 관광 안내책자뿐이었습니다. 이걸로 그는 윈더미어 호수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느니 남서부 항구에서 전함들이 출항하고 있다느니 하는 정보를 지어냈죠. 군사정보 사이사이에는 런던 시내를 산책했다거나 카페에 들렀다거나 몸이 아팠다는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섞어 넣었습니다. 이게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핵심이었거든요. 여기서 푸홀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가짜 부하 스파이들을 만들어냈어요. 리버풀에 주둔한 스위스계 독일인 사업가, 글래스고의 베네수엘라 학생, 웨일스에 사는 포르투갈 남자, 그리고 런던에서 편지를 운반해주는 조종사까지요. 각각의 스파이에게는 상세한 배경 이야기와 가족관계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전부 푸홀의 상상 속에만 존재했죠. 만약 독일이 뭔가 의심하면 제 부하가 잘못 보고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었거든요. 편지는 너무나 길고 디테일했기 때문에 독일은 점점 믿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매달 $500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1,000달러 정도 됩니다. 가짜 스파이들 월급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독일이 푸홀의 일에 만족하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의 세 번째 편지에서 푸홀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3월 28일 리버풀 항구에서 10여 척의 함대가 출항했습니다. 목적지는 몰타 섬입니다.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였는데 우연의 일치로 정말로 그 시기에 리버풀에서 함대가 출항했던 겁니다. 그런데 푸홀의 편지가 독일에 도착하기 전에 영국 정보국 MI5가 먼저 가로챘습니다. MI5는 패닉에 빠졌죠. 영국 내에 스파이 네트워크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전면적인 수색이 시작됐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겠어요. MI5 요원들이 푸홀의 편지를 자세히 읽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글래스고 사람들은 와인 1리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는 문장이었어요. 리터? 영국은 미터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와인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게다가 독일군이 푸홀이 보고한 가짜 함대를 찾느라 시간과 자원을 낭비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MI5는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든 나치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걸요.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말이죠. 그들은 너무 감명받아서 푸홀을 찾아냈고 진짜 영국 스파이로 영입했습니다. 1942년 4월 푸홀은 처음으로 진짜 런던에 발을 디뎠고 암호명 가르보를 받았죠. 이제 진짜 군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그는 본격적으로 독일을 농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은 북아프리카 해안에 기습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나치 세력이 그곳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가르보는 몇 달에 걸쳐 아주 구체적인 힌트들을 흘렸는데 공격 목표가 노르웨이라는 암시였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군사 산악훈련을 목격했다느니 스코틀랜드 동부에 캐나다 군대가 집결하고 있다느니 하는 식이었죠. 다른 요원은 러시아 군대가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노르웨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도 가르보는 서서히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히틀러 본인이 특히 이 공격을 염려했고 결국 수십만 명의 병력을 노르웨이 국경 수비에 투입했어요. 아프리카는 텅텅 비워둔 채로 말이죠. 가르보의 다음 수는 정말 천재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침공이 11월 8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가르보는 12월 1일자로 편지를 썼습니다. 연합군의 공격 계획을 정확하게 담은 편지였죠. 하지만 그는 이 편지를 일부러 일주일 동안 보내지 않았어요. 편지가 독일에 도착한 건 11월 9일이었고 이미 하루 전에 연합군이 10만 명 이상의 병력으로 북아프리카 해안을 공격한 뒤였습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했지만 너무 늦게 도착했던 거죠. 독일의 답장은 이랬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해서 유감이지만 당신의 마지막 보고서는 훌륭했습니다. 독일은 가르보를 완전히 신뢰하게 됐고 앞으로 몇 달 동안 가르보는 스파이 네트워크를 27명까지 늘렸습니다. 당연히 모두 가짜였죠. 이 가짜 스파이들에게 월급을 줘야 했기 때문에 1943년 말이 되자 독일은 매달 10만 달러 이상을 가르보에게 보냈습니다. 독일은 가르보의 정보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영국의 새로운 스파이를 고용하는 걸 완전히 중단했어요. 가르보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가르보의 최고 걸작이 펼쳐질 차례였습니다.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 D-Day 말이죠. 이 작전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 침공이었습니다. 12개국에서 온 20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10만 대가 넘는 차량을 타고 상륙할 예정이었거든요. 독일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걸 해내는 건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영국에겐 최고의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정보가 늦게 도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독일은 가르보에게 편지 대신 암호화된 모스 부호로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가르보는 먼저 스페인어로 메시지를 쓴 다음 5글자씩 묻고 암호표를 참고해서 각 글자를 뒤섞었어요. 그런 다음 통신병이 뒤섞인 메시지를 모스 부호로 타이핑해서 독일에 전송했죠.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보낼 수 있게 되면서 가르보는 D-Day를 성공으로 이끌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 일한다는 가르보의 요원 중 한 명이 터널이 남동쪽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탄약이 터널로 옮겨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요원은 도버 항구에 상륙용 주정이 모이고 있고 사우샘프턴에 캐나다 군대가 도착하고 있다고 했죠. 가르보 본인은 아예 미군 부대 전체를 지원해서 남동부에 엄청난 수의 미군이 집결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칼레에 대규모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죠. 칼레는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었거든요. 가르보의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국은 남동부 전역에 진짜 증거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에 가짜 활주로를 만들고 속이 빈 나무 비행기들을 배치했어요. 독일 비행기들이 이 가짜 시설들을 폭격하기 시작했으니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도버에는 거대한 가짜 석유 저장 시설이 세워졌고 조지 국왕이 그곳을 방문하는 사진이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할리우드식 영화 세트를 동원해서 작은 보트들을 거대한 전함으로 보이게 만들었고 공기 주입식 탱크들도 곳곳에 배치됐죠. 그들은 가짜 군인들과 차량, 보급품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군대를 만들어냈고 이게 노르망디를 위한 진짜 준비로부터 독일의 시선을 완벽하게 돌렸습니다. 목표는 독일에게 노르망디 공격은 단순한 함정이고 진짜 대규모 공격은 나중에 칼레에서 일어날 거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영국은 히틀러와 일본 대사 사이의 대화를 가로챘는데 히틀러가 첫 번째 공격은 미끼이고 진짜 공격은 다른 곳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시점에서 가르보의 메시지가 히틀러의 책상에 직접 전달되고 있다는 게 명백해졌고 히틀러는 모든 걸 믿고 있었습니다. 가르보가 남동부에서 군대 이동이 있다고 보고할 때마다 나치는 지도에 핀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선택을 했어요. 수십만 명의 병력을 칼레 방어에 투입한 겁니다. 그건 곧 수십만 명이 노르망디에는 없다는 의미였죠. 6월 5일, D-Day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독일 무선 통신병들은 보통 밤 11시 30분에 교신을 끝냈지만 가르보는 오늘 밤만큼은 새벽 3시에 메시지를 들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으로부터 중요한 소식이 올 거라고요. 새벽 3시 가르보는 병사들에게 구토봉투와 배급품이 지급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한 가지만 의미했죠. 공격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독일로부터 응답이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자러 갔던 거예요. 연합군은 아침 6시 30분에 노르망디에 도착했고 완전히 은밀하게 독일군보다 3배 이상 많은 병력으로 상륙했습니다. 잔인한 하루였지만 연합군은 프랑스 진입을 확보했고 이후 6주 동안 계속해서 노르망디 해변을 통해 병력과 차량, 보급품을 쏟아부었죠. 놀랍게도 나치는 더 많은 병력을 노르망디로 보내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칼레 방어에 더 많은 병력을 보냈어요. 절대 오지 않을 두 번째 공격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모든 편지, 모든 디테일, 모든 거짓말과 진실이 독일을 완벽하게 혼란에 빠뜨렸고 연합군이 유럽을 되찾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패배했음에도 히틀러는 가르보의 메시지에 너무 감명받아서 그에게 철십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동시에 영국도 그에게 대영제국 훈장을 줬고 가르보는 같은 전쟁의 양쪽으로부터 전쟁 훈장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됐죠. 전쟁이 끝난 후 푸홀은 나치가 자신을 찾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하고 베네수엘라로 이주했어요. 그렇게 그는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런던의 작가 나이젤 웨스트가 없었다면 영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웨스트는 가르보를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전화번호부를 구해서 후안 가르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상할 수 있듯이 엄청나게 많았죠. 결국 가르보의 조카 중 한 명이 전화를 받았고 웨스트가 가르보와 연락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많은 설득 끝에 가르보는 유럽으로 오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노르망디를 방문했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스파이 훈련도 받지 않았고 런던에 가본 적도 없었던 평범한 양계 농부가 상상력과 담력만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엉뚱한 스파이, 그게 바로 후안 푸홀 가르시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